김재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민경욱 전 의원이 또 이런 말을 했네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판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용지를 내주지 않은 인천 연수구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있었죠. 이들은 공무집행 방해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관련해서 2시간 동안 고발인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개표 당시 투표지 분류기를 절대로 사진 촬영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민경욱 의원이 고발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가 두려워서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한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다. 이 부분을 확인 위해서 이 사람 공무원을 고발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지켜봐야 알겠는데 이렇게 민경욱 전 의원이 아주 솔선수범하면서 그 사전투표 의혹을 지금까지도 아주 지구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인가요? 그 정진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5선 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그 회의를 주최하면서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어.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 자신의 페이북에다가 정진석 의원한테 고맙다는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런 의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최강욱 씨 그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분이 페이북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일단 이제 자막으로 사진도 나가고 있죠. 예,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가 모임을 만들어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모임의 주체가 누구냐면 최강욱 씨예요. 그리고 여기에 김남국, 황희석, 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황운하도 들어오고요. 뭐 6분인가 들어와. 근데 대표적인 인물이 4분이 계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물론 검찰 개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개혁 과제의 완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회원들이 늘어나겠지만 지금 사진을 함께 찍지 못한 2분이 더 있습니다. 황운하, 이탄희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 배경에 나가죠. 4분. 그런데 이제 여기에 황운하, 이탄희 의원이 또 이제 같이 합세를 한대요. 그럼 뭐 회원이 6명이네. 이 중에 저희가 아는 식견으로는 보세요. 최강욱 씨 지금 검찰 고발돼 있죠. 김남국 씨 고발돼 있죠. 또 뭐 황희석 씨는 뭐 아직 모르겠어. 고발돼 있는지 안 됐는지는. 그리고 황운하 씨 고발돼 있지. 이렇게 근데 여기 왜 이수진이가 안 꼈을까요? 그분도 같이 끼셔야 되겠네. 윤미향 씨 끼셔야 되고, 예.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강욱 씨도 이렇게 말을 해. 이름은 처렴회라고 지었습니다. 처렴회. 본받을 분들에겐 배우고 누구처럼 못된 짓을 하지 말자는 다짐도 있고 늘 근본을 생각하자는 뜻도 있습니다. 누구처럼 못된 짓을 하지 말자는 다짐도 있고 여기에 누구는 누구일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일단 맡기겠습니다. 그 생각은. 이렇게 누구처럼 못된 짓은 본인들이 못된 짓 한 거 아닌가요? 여기에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처렴회를 만든 분들이 하여튼 그래. 그러면 뭐라고 하면 마지막에 괜찮으신가요? 물음표. 이렇게 이게요. 이제는 뭐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해. 검찰 개혁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의 1호다. 이런 말씀 요즘 많이 안 해. 이제 약간 의기소침해졌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그 비례대표 3분 있는 열린 우리당이죠. 여기 대표 될 때까지는 뭐 판사한테 뭐 다 파트너 나가지고 판사 재판 중에 가겠다고 하고 몇 번 만에 말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페이북에 들어가도 그런 글은 이제 안 써요.
그러니까 한번 해봤거든. 해봤는데 이런 대한민국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검찰 개혁만 얘기하면서 힘을 모으는 거야. 누구누구? 고발당한 사람들끼리.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하려고 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검찰은 그렇게 최강욱 대표님이 이렇게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검찰이 아니고요. 그런 국민이 아닙니다. 네. 하여튼 뭐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으로 대통령께서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소식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지금 서울 구치소에 계신데 그 안에 계시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영아 변호사도 지금 사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국선 변호사가 하고 있는데 국선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반 형사사건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국가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누명을 쓰고 있는 것들이 전부 그 법조항에 들어가 피고인의 그 잘못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조항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사에 2차례나 기록을 줄 수 없나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선 변호사, 그러니까 박근혜 담당 국선 변호사한테 계속 말을 한 거예요. 그 기록, 박근혜 대통령의 그 기록을 좀 줄 수 없느냐. 그런데 이게 기록이 한 20만 쪽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분량이 어마어마하지. 뭐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구속시키려면은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기록이 20만 장 당연히 되지요. 그런데 자, 내용을 들어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기록에 대해 직접 열람 등사를 신청해 복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그가 신청 전 2번이나 국선 변호사 사무실에 기록을 줄 수 없느냐고 의사타진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우리들이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계속 기록을 줘야 내가 법정에 나가서 무슨 말을 알고 어떻게 답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걸 계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영아 변호사가 여기에 신경을 썼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을 맡은 국선 전담 변호사 사무실에 유영아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다. 그러니까 지금 국선 변호사 전담 사무실로 유영아 변호사가 4월 중순에 전화가 왔었대요. 그렇게 했던 거지. 유영아가 4월 중순이면 뭐 지금이 6월 초니까 한 2달도 안 됐네. 자, 박 전 대통령 기록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유영아 변호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국선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얘기를 했네. 유영아한테 말을 했는데 유영아가 그것을 전화로 변호사를 사표를 냈어도 제가 만약에 유영아였으면 직접 갔어야지요. 가가지고 자세하게 서로 설명을 하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박 전 대통령께 보고를 했어야지요. 변호사가 아니라 해서. 아니, 유영아가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가장 많은 신임을 받았던
변호사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아꼈고. 그런데 지금 구치소에 계시다고 뭐 사임한 거는 뭐 그 내막은 잘 모르겠어.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러나 이런 것까지는 좀 다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었는데 이제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1심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를 이유로 재판을 거부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유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모두 사임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여서 법에 따라 국선 전담 변호사들이 선임이 됐어요. 이들이 법원이 지정한 형사사건만 수행하게끔 되어 있대요. 형사사건만. 그리고 이들은 20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보면서 걸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간 박 전 대통령이 특별히 이들에게 사건과 관련한 연락을 해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걸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국선 변호사들이. 여기서 요 전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 유영우 변호사가 연락을 왔었는데 전화로. 그런데 국선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곤란하다.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영아 변호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거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안양 구치소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던 대통령인데 거기 계신다고 손발 다 묶여 있다고 나 몰라라. 가슴이 좀 아프네요. 그리고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고요. 그리고 파기환송심도 마무리 단계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유 변호사가 기록을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한 것이죠. 이것은 박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지 유영아 개인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국선 변호사들은 유 변호사가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들이 유 변호사가 요청한 것을 거절했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절을 했네요.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에게 기록을 넘겨줄 수도 없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굳이 그 변호사비를 못 받아서 유영아 변호사가 사표를 냈을까요? 글쎄요. 그 내용은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유영아 변호사였다면 저는 끝까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가 제가 알기로는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신청이 안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나는 유영아 변호사가 정치의 꿈이 있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사실 글쎄요. 그게 진심 어린 그런 충성심은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 조금 마음이 아픈 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을 떠나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다시 이제 미래통합당이 다시 추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조진원인가요? 조원진
의원께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서 이제 구치소로 이제 이감될 때 참 난리 났었죠. 막 했는데 세월이 이제 3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열성적으로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자꾸만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감히 힘이 없기 때문에 바라만 볼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며칠 후 박 전 대통령이 교도관을 통해서 직접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담당 교도관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했어요. 박 전 대통령의 부탁을 받은 서울구치소 담당 교도관이 이들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기록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담당 교도관이니까. 그러니까 요청을 받은 변호사들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며칠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 그동안은 재판 거부하고 그리고 변호인단들이 참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비도 받아야 되는 수임비를 받아야 되는데 수임비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정권이 워낙 빡세니까 도저히 승소할 수 없다 이런 판단도 했겠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청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봐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을 봐야 법정에 나가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리고 유 변호사와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사건 당사자로 기록을 볼 권한이 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유영아 변호사가 지금도 변호사면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면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변호사를 그만두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가서 부탁을 하고 이래도 안 되는 거. 유영아 변호사가 변호사야. 그리고 이걸 전화 걸어서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자체도 유영아 변호사님이 잘못하는 거죠. 아니 변호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당사자가 아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담당 변호사도 아닌데 전화해서 그거 되겠습니까? 아닌 거 알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신용만 내는 것 같다. 신용만 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다. 기록 분량이 20만 쪽 그리고 사무실 하나 가득 메울 정도여서 넘기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야죠. 20만 쪽 사무실 하나 가득 채울 수 있는 서류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요즘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세상이. 이거 USB에 담으면 되잖아요. 아까 참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들어보세요. 기록 소유권도 문제가 됐다. 한 변호사는 국선 사건의 경우 기록 복사 비용을 법원이 지급하기 때문에 기록이 변호사 개인 소유가 아니어서 함부로 넘겨주기도 어렵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법원 거죠.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부 재판장 오석준에게 직접 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직접 그렇게 했대요. 이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법원의 그 내용을 다 숙지하시고 본격적으로 대통령께서 나서겠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대통령께서는 올 12월 달 안에는 어쨌든 구치소에서는 나오시게 될 것이다.
어떤 명분으로든 뭐 그렇다고 뭐 무죄는 아니겠죠. 뭐 이 정부가 그리고 이 법원이 무죄 주겠습니까? 다만 나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정도의 배려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만 되고요. 거기 계속 계시면 재판을 공판을 하는데 어떤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변호사도 없어요. 국선 변호사는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변호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형사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르던 분들, 지지자분들,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도와드려야 되겠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성금 모으기, 그래가지고 그게 법에 걸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변호인단을 다시 뭐 하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미래통합당에서도 뭐 나몰라라 그렇게 하진 않겠죠. 예. 거기도 이제 지금 현재 계신 의원님들 분에서도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참 두터운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앞일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점치기 힘들고요. 그리고요, 재판부는 고심 끝에 사건 기록을 스캔을 해서 파일 형태로 USB에 담아주기로 했답니다. 재판부에서. 예. 참 좋은 소식이죠. 예. 그리고 이 경우 종이 복사를 하는 비용이 절반 가량이 줄어든대요. 종이를 복사하는 것보다. 그리고 종이를 복사해서 그 사무실 하나 가득 차는 것을 형무소는 아니죠. 구치소 내에서 볼 수도 없어요. 그렇게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구치소 내에 구치소장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USB에 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님은 예상 비용의 절반 가까운 300만 원 가량을 예납해서 복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300만 원을 일단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복사 작업을 시작했네요. 예. 이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것을 USB로 가지고 오시는데 중요한 건 이것을 구치소에서 어떻게 들을까요? 거기에서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요게 또 문제가 되네.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고법 관계자는 11일, 그러니까 오늘이네요. 기록 분량이 너무 많아서 아직 스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법원은 스캔이 완성되면 구치소에 USB를 전달할 예정이다. 일단 USB는 우리 박 전 대통령 품으로 갑니다. 근데 그 담당 교도관이 참 고맙네. 그렇게도 해주시고, 당연히 또 대한민국 국가 원수이셨고 또 이 나라를 통치하시던 분인데 곧 그 교도관님한테도 대통령이었었죠. 대통령님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USB를 전달받더라도 열람 방법이 문제다. 구치소에서 USB에 담긴 기록을 열람한 전례가 거의 없었다. USB 자체가 반입 금지 물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떤 법의 잣대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걸 반입하고 일반 사람이라서 반입 않고 이러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또 난리 나죠. 일단은 뭐 지금 집권당에서 제일 난리 날 거예요. 그리고 좌파들이 데모할 겁니다. 시위할 거예요. 그러고 남죠. 좌파들이 지금 우리 대통령을 구치소로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해법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전관 예우도 있잖아요. 대통령을 하셨고 지금 아직 미제권이고 지금 구치소에 계신 거잖아요. 형무소에 계신 게 아니잖아. 미결수잖아. 그러니까 지금 재판 중이니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예. 법무부 관계자는 USB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단계에서 열람이 원천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교도관 참관하에 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허용 여부는 서울구치소에서 결정할 것이다. 서울구치소장님의 결정이 달려 있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늘 내가 방송할 때마다 성향 말씀을 드리는데 구치소장님의 성향이 좌인지 우인지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지금 이분이 지금 한 관계자, 법조계에 있는 한 관계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관 예우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서울구치소 소장님께서도 택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법치국가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고발인들하고 검찰과 싸우기 위해서 본인이 그동안 검찰이 기소까지 한 내용들을 원래 본인이 보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보게 한다? 저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변호인단이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변호인단이 없어. 그리고 국선 변호사는 형사건만 담당하게끔 돼 있어.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 김재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2번이나 열람 기록 의사를 보이면서도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야 저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 요 며칠 전에 진짜 이 기록을 대통령의 범죄 기록을 다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전까지는 계속 변호인단이 알아서 했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어떤 이유로 그분들이 그만두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언론에서 그분들 그 사임할 때 잠깐 나온 건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잘 됐어요.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그냥 하시면 또 법정에 나오실 때 저희들도 또 대통령님 또 뵐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번 8월 15일 날이라도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단은 저 박 전 대통령을 뭐 사면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집에서 계시면서 검찰과 함께 싸울 수 있게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뭐 국민 차원에서 괜찮고 또 문 대통령께서도 이제 국민을 이제 전부 다 통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뭐 그런 바람인데 이것은 그냥 제 소원일 뿐, 그냥 저의 소원일 뿐이죠. 그리고요,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무죄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기록을 보겠다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해석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기록을 보고 내가 대응을 하겠다, 조목조목 이것은 허위다, 이건 가짜다, 이것은 내가 인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잖아. 변호인단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박근혜 대통령
에게는 그게 탐탁지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이 검찰이 한 사람을 구치소에 넣기까지는 수많은 정황 증거들 다 동원을 합니다. 진짜 그리고 의심 가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모아서 그것을 만들어 팩트로. 그런데 불리하잖아. 판사가 형을 때리는데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나서셔가지고 나오신다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전한 것이죠. 하여튼 뭐 좋은 일입니다. 예. 그리고 사건 진행 단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결과를 되짚기는 어렵지만 사법 절차를 포기했던 이전과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 대통령께서. 이것을 하기는 지금이 참 좋아요. 지금이 아주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저 김재구는. 이제 그동안 엄청 고생하셨죠. 3년 동안 그 서울구치소 한 자리에서 한 곳에서 그 작은 평 안에서 고생하셨죠. 근데 이제 뭐 올 안에 뭐 나오셔서 재판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지금 뭐 이 정계나 또는 뭐 이쪽 시사 논객들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건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당신께서 박근혜 대통령 당신께서 직접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마도 지지했던 분들이 다시 결집이 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떤 한 변호사는 기록 열람 후 박 전 대통령이 여러 형태로 사법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네. 기록을 이제 열람하면 USB로 열람하시게 되면 대통령께서 변호인단으로부터 전해 듣는 것과 본인이 직접 이것을 전부 다 USB로 듣고 열람하는 것과 하기 20만 쪽에 달한다 하니까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아주 꼼꼼하시잖아요. 그리고 늘 이 기록을 남기는 그런 습관이 있으신 분이라서 이거를 USB로 들으면서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나와서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이렇게 정의를 싹 해서 솔직하게 이번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다. 그런데 난 여기서 염려되는 게 하나 있는 게 최순실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대통령께서 또 그 참 옛날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그 최순실이 안 됐다.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거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조국 두둔하시고 조국에 대한 발언하셨다가 국민의 질타를 맞았잖아요.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의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근데 국민의 대통령이 한 개인을 두둔하고 한 개인이 참 안 됐다, 안쓰럽다, 참 고맙게 생각했다 그동안. 그런데 놔줘라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쪽 대통령이 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만약에 이제 일이 이렇게 성사가 돼서 법정에 나오시게 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는 최순실이 한 것을
보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내 보좌진들이나 내 참모들이 최순실에 대한 것은 나한테 세세하게 말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정황을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와는 관계없다. 이런 말씀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순실이가 우리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뭐 기업인들, 대기업인들 만나면서 지가 다 좌지우지 한 거야. 그게 대통령께 보고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그 여우 같은 인간이? 이번에 봐봐요. 그 기고록? 썼대잖아. 뭐 8월 달에 그거 뭐 출근한다나? 그거 보면은 현 정부 깐 거야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뉘우치지도 않고 무슨 지가 뭐 조국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저렇게 못해서 참 분하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거기 지금 들어가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뉘우치고 사죄하고 나는 평생을 박근혜 대통령 팔아서 내가 그 짧게 3년 동안 돈을 모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솔직히 고백한다. 나는 사형을 당해도 좋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석방해 주든가 해주세요. 이렇게 회고록을 써야 맞는 거라고. 아, 누구 때문에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저기 가 계신데 최순실 그 인간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 인간이 말도 안 되는 나이 어린 나이 15살, 10살, 8살? 나이 어린 연하의 남자라 그 누구야? 그 원태? 얘기하기도 싫네. 그렇게 일을 무질이지 무질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주 그 옛날에 과거에 그 최순실이와 그 인연이 그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거기 희고록에 보면 뭐 최순실이가 정윤회가 이혼하자고 계속 그랬다잖아요. 그래 박근혜 대통령 그제 나타나지도 말라고. 거기 왜 오느냐고. 근데 꾸역꾸역 왔잖아. 몰래.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마음도 여리시고 이러시니까 어떻게 오냐 그걸 딱 끊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봐봐요. 박지만이 끊는 거 봐. 그냥 자기 가족들한테는 전부 정리했어. 그런데 요물스러운 그 최순실이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야. 어쨌든 간에 뭐 그거 또 얘기하면 엄청 길어. 하루 종일 해도 이게 안 돼.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마음을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여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은 좋은 날이 오겠지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도 그 국민의 눈이 있고 지금 집권당이나 정부의 눈이 있어서 박지만이나 뭐 또 박근영 그 언니인가요? 아, 동생이죠. 그런 두 남매가 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 남매한테 무엇을 도움을 받질 않아. 한다고도 설사 안 받아요. 그 성격이 그렇잖아요. 예. 제가 새누리당 할 때 뭐 저도 많이 가서 이제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 김지민이 가수 있어요. 걔도 많이 가서 하고 그랬죠. 뭐 서른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잘못해서 뭐 이렇게 유튜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구독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본인이 이제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우리 박수를 보내면서 일단 좋은 일, 그리고 아마도 지금 징역을 몇십 년 받으셨잖아요. 그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예. 지금 검찰이 넘긴 자료에는 뭐 많은 것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대통령께서 우리 박 전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법원에 출두하셔가지고 재판 받으시고 검찰과 이렇게 심리전 하시면 뭐 좋은 결과가 있겠죠. 일단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오늘은 또 이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